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정길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구 성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욱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성준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맺은 말로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재에 따라 마이크 볼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입니다. 기조연설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중구 또 옥수동 금호동 주민 여러분, 또 옥수동 금호동과 중구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호 2번 지상욱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중구를 성동구를 사수하라는 명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이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해온 나라입니다. OECD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함께 행복한 너와 나, 함께 행복한 모두의 공동체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4년 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고 또다시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남은 시기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를 키웠던 그 시절 보십시오. 지금보다 어려웠지만 10대는 꿈을 키웠습니다. 20대는 답을 찾았고요. 30대 작더라도 내 집을 얻었습니다. 40대 내 정체성을 찾았고 50대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고 60대 위에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봉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다시 열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지상욱이가 하겠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고요. 스탠퍼드에서 토목공학 석사를 했고 동경대에서 건축공학 박사를 받은 도시공학 전문가입니다. 중구 성동구 을에 정말 신명나는 사회 기반 또 도심 공동화를 재생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존경하는 중구 성동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반장에서 중구 성동을의 삶의 반장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호 1번 박성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서 한마음이 돼 힘써 주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4.15 선거는 더 크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관문이자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난 극복과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중구는 서울의 끊임없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돼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주민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이 성동구의 금호동과 옥수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신흥 주거지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교육시설, 불편한 대중교통,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재래시장 문제로 인해서 금호동과 옥수동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중구는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중구가 될 것입니다. 금호동과 옥수동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또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제 중심 중구, 또 서울의 명품 도시 성동, 힘 있는 여당, 또 중구 금호동 옥수동의 삶의 반장,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성준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4개의 주제에 따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후보자들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진임에 성공하시면 국회의정 활동의 꽃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각자 원하는 상임위원회는 무엇이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지역 현안과 연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1분 30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크게 나라 일과 지역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정 철학이라든가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는 외교 안보라든가 또 남북관계 통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경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자원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 산업자원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중구에 제조업 중심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제가 산자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활성화라든가 또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고요. 성동구 을의 이제 금호 옥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환경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후반기에 국정을 운영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히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떠나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 학교 건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는 산자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가서 또 제조업, 활성화 또 교육 문제 이 양대 축을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우 후보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무위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교육이나 산업위 또 국토위처럼 표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무위는 일단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또 금융의 중심인 금융위, 금감원, 또 보훈처, 권익위, 또 이런 것과 경인사라고 해서 26개 연구단체들이 들어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관장하면 전 부처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지금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소득주도 성장. 사실 말은 좋은데요. 이게 보면 실업주도 몰락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업과 금융의 중심인 중구 성동구를 금융권 문제가 많습니다. DLS, DLF로 피해받는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라임 사태 등 해결하려면 금융위, 금감원을 관장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위, 금감원에 들어있는 정무위, 또 공정한 거래, 가불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이 들어가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내내 문제를 삼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업을 다 완성하고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지역 국민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요, 지역 경제 전망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구례의 유동인구가 78%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정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요, 시장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거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구와 성동구에는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 9만 1,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요, 57만 명입니다. 그걸 평균 가족수 2.5명이니까 가구당 하면 1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 시장이든 아니면 두타든 자영업하는 분이든 소상공인들이든 어떤 분들을 만나도 지금 경제정책이 잘 돼 있다, 나라에서 돈을 퍼주는 것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요, 마차가 말을 끄는 것은, 말이 말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거꾸로 말을 끊는 것 같은 정책입니다. 자영업이 살아나야 기업이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경제 정책 바꿔주시고 국민 저력을 모아서 코로나 사태 극복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상욱 후보가 이제 소득수도 성장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여러 이제 해결할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득 양극화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보고요. 또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정당이냐, 발목을 잡는 정당이냐, 이 싸움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코로나 전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진정성이 어떤 시민에게 다가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제 야당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발목 잡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거야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좀 내려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생활비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필요한 그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장님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다. 임대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 자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축구 교실을 하는 그 젊은 사람이었어요. 코치도 하면서 이제 경영을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빨리 긴급재난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 중구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유동 인구수를 기록하는 중구의 지난해 1월 기준 인구는 12만 5,872명으로 국회에서 인구 한정으로 논의된 14만 여명 선에서 크게 모자라 합구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은 교육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를 야기하여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후보께서는 중구가 주거지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거가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또 주거를 했을 경우 아이들을 키웠을 때 보육의 문제가 있고요. 또 보육에 더 나아가서 교육 문제가 이것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중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퇴색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경제 중심 지역이었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일단 주거 문제 어렵다는 호소들이 있고요. 또 지금 신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왔을 때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번 중구청이라든가 또 정부 여당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주택 문제라든가 공공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일만이 아니라 주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펴는 것이 저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지역의 어떤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만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제 난제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 주거, 교육, 일자리, 보육의 문제를 시줄 날줄로 만들어가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추진할 때 저희는 중구가 다시 돌아오는 중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 감소를 해결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성준 후보 얘기하시는 거는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말씀해 동감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성동구를 위해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좋은 학교, 명문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명문 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엄마들이 외지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슬럼화돼 가고 있는 구도심인 을지로, 퇴계로 그쪽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해서 인구 유입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떠나는 그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힙지로 같은 그런 산업과 문화가 같이 함께 되는 그런 도심 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래 있던 밑에 산업은 리모델링을 해서 유지를 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이든 주거 단지를 세우는 그런 방식을 저는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도시공학 전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시설은 개발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도심 공동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 봅니다. 그 두 가지 국회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금호와 옥수동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금호 옥수동의 현안과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호동 옥수동은 예전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좀 늘어났는데요. 아직 편의시설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라이프라인 같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교통, 문화, 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하고요. 주민의 질 높은 삶, 또 한남하이츠, 국동아파트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문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금호역에서 금남시장까지 도로를 넓히는 거 2017년부터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해결의 앞까지 왔습니다만 상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 차이로 그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540m의 도로를 100m만 넓히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병목 현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다시 들어가면 그냥 100m가 아니라 540m 전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금호 일가동에 있는 그런 역세권, 신금호 역세권을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가동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에 안착하기보다는 직장 문제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이분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역세권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해 오도록 노력을 했지만 더뎌지는 옥수역의 복합역사 개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금남시장 주차장 국비 48억 제가 따와서 됐는데 10대밖에 못 됩니다. 네. 2층, 3층으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선거운동 하러 가면서 금옥수 지역의 현실을 그야말로 이제 직시하게 됐는데요. 금남시장 장터길을 걷는데 제가 그 보행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차도로 가서 그 길을 걸어야만 되는 건데, 사실 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한결같이 지역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달라는 말씀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금호 지역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강남 지역인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실생활의 어떤 부족한 현상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주민 밀착형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장터길에 대한 문제 또 교통에 대한 문제 개선 그리고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금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옥종중학교의 교육 현실,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급식실이라든가 뭐 체육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의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2분의 공약 발표 시간을 가지고 먼저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은 상대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그 공약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구는 떠나는 중구에서 살고 싶은 중구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구의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라든가 인쇄 스마트 앵커, 또 봉제 스마트 앵커로 중구의 풀뿌리 기업의 성장을, 모멘텀을 좀 만들겠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하기 좋은 중구로 만들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구에서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이 존경받는 중구로 좀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중구의 활성화를 좀 기하고 싶은데 과거에 충무로가 영화의 메카였습니다. 퇴색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지원 방안들을 생각하고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구가 다시 인구가 찾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성동구의 금호 옥수동의 지역 같은 경우는 품격이 다른 명품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금호 옥수가 함께 꿈꾸는 교육도시 또 최고의 명문 교육특구로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역할을 하겠고요. 명품 주거지에 걸맞게 교통 환경을 확 바꾸고 또 하나는 이 명품 도시 중구 성동을의 지역에 맞게 고품격 주민의 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상 후보 박성준 후보 공약에 대해서 30초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넬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동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보면 중구의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중구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중구청에 그동안의 그 계획, 정책들이 고스란히 박성준 후보 정책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확해서 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했고요. 메이커스 파크, 인쇄 스마트 앵커, 봉제 스마트 앵커, 또 행정복합타운,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왜 시간이 중구청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박 후보에서 나오는지 박 후보만의 고민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국정에 대한 큰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서울시의 정책은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공약은 또 중구청에 있어서 서영하 구청장이라든가 중구청에서 이제 만들었던 어떤 공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또 박원순 시장 또 이 구청장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기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정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국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청에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을 입안을 해서 또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이끌어가고 또 그 기초단체장이 따라와 주기도 하고요. 또 기초단체장이 만들었던 공약에 대해서 또 보완하는 것도 저는 국정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저의 어떤 공약이 중구청과의 어떤 차별성을 너무 강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우 후보가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1분 30초고요. 네, 시작하시죠. 1분 30초? 2분? 2분? 1분 30초입니다. 네. 공약 시간이, 발표. 예, 시간이 안 들어왔습니다. 시간 좀 넣어주세요. 2분 아닙니까?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네. 네. 일단 박성준 후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시면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는 관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인만의 고민이 이 지역에서 뭘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먼저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남산 고도 완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정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 상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도심 공동화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힙지로처럼 도시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막은 것처럼 국립의료원 이전을 막겠습니다. 1년 동안 막았습니다. 국립재난병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또 잦은 시위를 하는 중구 집시법을 바꿔서 정말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집시하겠습니다. 교육도시 만들겠습니다. 명문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학생이 줄어드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주민들, 동문들과 논의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새로운 명문학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체성, 북한 정권에 수립한 사람들 상훈 불가 상훈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네. 박성준 후보, 네. 마찬가지로 30초 질문 가능하신데요. 시간 좀 넣어주세요. 네. 시간이, 네. 시작하시죠. 네, 지상우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제 명문학교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4년 전에도 이런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제가 20대 총선 당시에 공약을 내세웠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 발표를 했고, 또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소원한 기록도 없고요. 또 남산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풀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산 고도 제한 완화는 현실적으로 서울시든 국토부든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 중구청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산은 서울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그로 인해서 남산 주민, 필동과 회원동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재산권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으로 그 아픔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문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조금가 학생 정원이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문들과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논의를 해서 학교를 통폐합한 다음에 다른 남아있는 그 여백의 어떤 그런 스페이스에 정말 신설학교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부나 땅이 마련되고 예산이 마련되면 그 제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이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사립 학교 학생은 2023년 88만여 명으로 7% 이상 감소할 것이고 학생 감소는 학교의 생존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교육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뭐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의 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 5년간 23.2명에서 21.1명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이제 최소 학급수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상욱 후보가 여러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학생 감소에 따라서 고등학교 어떤 신설 문제라든가 또 재배치 문제라든가 또 초등학교의 인구는 학생 수가 줄어가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플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계와 또 정계와 학생들의 어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1차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둬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모든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풀 수 있는 것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과 엮어서 하나의 어떤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정책 순위에 따라서 그 문제를 좀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 아동이 2008년에선 1,378명에서 2017년에는 858명, 또 학교는 60개에서 45개로 줄었습니다. 중구는 학생들이 몰려오는 도시가 아니라 떠나가는 도시로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책위원회 만들어서 위원들 만나가지고 논의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 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정치인과 학교 지도자와 교육청과 교육관 나와서 대화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학교라면 중구에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명문 학교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어떤 간담회에서 나온 교육계 전문가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중구는 땅이 없습니다. 시유지도 없고 구가 갖고 있는 땅도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데 통합을 하고 새로 비는 땅에다 그렇게 한다면 땅이 생기고 예산이 생긴다면 뭔가 한번 제도적으로 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최근에 얼마 전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박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남의 공약을 비판하기 이전에 저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약부터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박성준 후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얘기한 어떤 정책위원회 과거에 다 했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는 4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상 후보가 지난 지역민들과 만나서 충분한 어떤 수기를 하고 공론을 모아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상 후보가 얼굴을 비치지 않고 지역 일에 손을 뗐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매우 강한데요. 그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네, 답변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주민 여러분.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선거제도, 공수처, 또 예산,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도 4+1로 패싱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방에서 정말 초소를 지키면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구하고요. 하지만 전방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국립의료원, 우리 중구에 시민들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국립의료원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390억에서 예산을 67% 정도 줄여가지고 떠나는 걸 일단 막았고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저는 거기다 재난의료원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킨 마음이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최초로 중구 옥수동 금호동에 미세먼지를 90% 정말 집진에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집진 시설을 처음 도입하게끔 예산도 해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버티고개역, 청구역, 신구역, 금호역에 이미 설치를 시작했고요. 13개 지역에 시작을 해서 우리 옥수동, 금호동, 중구에 제일 먼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장충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주고 또 금호초등학교에 외벽에 드라이비트 그것도 14억 예산을 따와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해줬고요. 금남시장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그것도 국고를 48억 해와서 한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이 누구 얘기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셔도 후보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다운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 지상욱 후보께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바꾸볼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약을 얘기했는데 전입신고 언제 하셨습니까? 그 전입신고할 때는 전 가족들이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만 하셨습니까? 또 월세를 하셨는데 몇 개월 월세를 하신 겁니까? 정치는 품격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요새 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저 비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잘못하면 비방에 걸리고요. 선거 때 가족 얘기는 안 한다는데 남의 가족 얘기는 많이 하시던데 정치 신인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는가? 답변 좀 주세요. 저는 뭐 지상욱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지상욱 후보가 가졌던 어떤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뭔지는 저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상욱 후보가 걸었던 어떤 정책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철학이 있고 정치 이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수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상욱 후보가 이제 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역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지상욱 후보가 얼만큼 지역민들을 많이 듣고 얘기를 듣고 같이 풀어가려고 얘기했느냐. 정치는 결국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만나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만큼 있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지역 그 이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3월 2일 날 전략공천을 받아서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집을 구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중림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지금 제가 혼자 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반드시 이사를 올 것입니다. 그게 왜 지금 이 토론회에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지상욱 후보가 왜 그 안건을 꺼내는지 좀 이해가 좀 되지는 않고요. 앞으로 저는 정치가 지역 밀착형으로 좀 가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큰 틀에서 좀 제안을 좀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두 분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6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주제는 고령화 대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19년 8월 기준 17.91%로 서울 평균인 14.94%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후보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답변은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중구 성동을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요, 20대 이하는 대폭 줄었고요, 60대 이상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중구하고 성동구를 보면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한 6,500여 분 됩니다. 그 중에 한 3,000여 분은 중구에 계시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이제 성동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독거노인 어르신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뵀는데 정말 남모르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 더운 여름날 실내 기온이 40도가 되는데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저는 정부가 엉뚱한데 단기 알바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그분들 위하는데 돈을 좀 쓰면 좋겠다 하고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르신들의 독거노인 시설을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의료원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막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함께 힘 모아서 중구민들, 우리 성동을 여러분들 국립재난의료원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출산율이고 또 인구의 어떤 고령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이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곤과 이제 고독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중구청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이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모델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르신 공로수당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좀 저는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저는 대상을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였습니다. 뭐 산업화도 있었고 그 전에 사실 한국 전쟁이라든가 또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건데 사실 경제가 또 경제 문제에 어떤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은 노인 어떤 빈곤 문제에 의해서 비참한 어떤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 좀 책임져줘야 된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고 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중구청에서도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공로수당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저는 대폭 확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상 후보께서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성준 후보께 여쭙게요. 네. 집에 뭐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5대째, 그러니까 외가는 평안남도 남포에서 또 친가는 강원도 기마에서 월남에서 옛날 성동구 신당동 때 신당동 또 필동 50년, 20년 해서 한 80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어른들의 그 시간, 노인 공경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죠.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어르신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버님, 어머니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특히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산 현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생각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처음의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들미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보호하고 또 지원해주고 따뜻함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불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 경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노인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뭐 기초생활연금이라든가 또 노인복지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성준 후보께서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시간 30초니까요. 예, 질문하시죠. 저는 사실 이제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인은 이제 결국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상호 후보가 이제 20대 총선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권역별 시니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공약이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 도입 내역도 없고요. 또 도입한 어떤 실제 추진한 내역도 없습니다. 과거에 20대 총선에서 노인표를 얻기 위한 어떤 공약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제가 현실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박 후보가 봤을 때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증거까지는 제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몸을 희생했던 분들, 어르신들,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분들의 어떤 보훈 가족들의 어떤 여생을 저는 위해서 보훈회관에 또 보훈 가족들의 어떤 그런 생계 대책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초 생계 수급을 받는 어르신인데 그분이 국가 유공자로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국가 유공자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생활 소득으로 잡혀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줄어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서정열 할아버지라는 분인데요. 제가 그걸 듣고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정말 보훈처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니 바꿔줘야 된다. 그걸 풀어드렸습니다. 또 지금 있는 6.25 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또 월남 참전용사회들, 또 미망인 애들, 또 소년병들 이런 분들 수도 없이 정말 국가 희생했는데 우리의 예우가 뭐냐 이렇게 한 어르신들 이제 이분들 살아남을 가실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실정을 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집권한 건 못했습니다. 사실. 네. 인정합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7번째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환경 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교통체증, 생활 속 녹지 공간 부족 등 지역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분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선거운동하면서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주거 환경과 관련된 문제, 환경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이제 쓰레기 문제였는데요. 주택 밀집 지역의 다산동, 또 신당동, 황학동, 청구동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가보니까 골목이 매우 협소하고 또 수거 차량 자체가 이제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웃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중구청의 이제 그 주민 수에 비해서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중구청 그 인력들, 조직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좀 유연하게 작동을 해서 클린 골목팀을 좀 만들어서 이 골목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역의 가장 큰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 환경 문제였습니다. 역시 이제 주택 밀집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주차 문제로 매우 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 공영 주차장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답변하시죠. 네, 지금 지역 국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는 건강입니다. 또 안전입니다. 환경 문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우리나라 지하철 인구, 이용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중에 서울시가 800만입니다. 지방에는 그 예산이 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800만이 이용하는 서울의 미세먼지 집진 시설을 설비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걸 들어보니 서울시에서 그 예산은 환경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기재부 절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다 1000만 중에 800만이 이용하는 그런 서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환경부를 설득했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238억을 추경해서 받아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입니다. 서울시 박원수장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 방을 나중에는 인사까지 하셨고요. 그거는 제가 우리 지역구, 서울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만
90%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시설이 우리 중구와 옥수동 구모동의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설비가 시작되었다. 지금 추진 중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지하철 역산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출퇴근하면서 아이들 맡겼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굉장히 편해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제 박성준 후보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상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제기를 제가 이제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상호 후보가 과연 4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발표가 있다. 제가 앞서 지상호 후보가 저에게 박성준의 어떤 공약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저는 다시 이제 반문하고 싶어요. 지상호 후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역민에게 명확하게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줄 알고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는데요. 자, 지하철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시설 238억 8천만 원 했고요. 본년에서 85억 확보했다. 국립의료원 서초구 이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저지했다. 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 2020년 본 예산 350억을 획득했다. 그 다음에 서성은 역사와 유적 관광 자원화 사업 129억 예산 들어왔고요. 금남시장 주차장 건립 국비 44억 3억. 중국 교육혁신센터 건립 예산 11억 5천억. 성동구 재활용 선벌장 시설 개선 사업 10억 5천만 원. 송기전 체육공원 중림동이죠. 지금 사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버 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신당호동 노인복지관 건립 행자부 특교 5억 원. 중구 3일대로 이루어진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원. 성동구 독서장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원. 중구 을지대 청사 개보수 사업 예산 20억 원. 동화동 신당호동 상습 침수 지역 하수관거 개선 사업 5억 원. 송기정 기념공원 연접 급경사 정비 예산 5억 원. 관내 어린이 보호 구역 32개소 안전시설 4억 7천만 원. 장충초 운동장 인조 잔디 개선 사업 4억 원. 성동구 금호초 어디들의 안전을 위한 드라이비투 외벽 고치 14억 천만 원. 이게요 전부 주민들이 소통하고 원했던 것들입니다. 다 많아서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상 후보, 박성준 후보에게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제 스타일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준 후보는 원래, 금산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전, 대덕에서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중구로 오셔서 저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정말 능력 있는 후보를 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하시죠. 1분 3초니까요. 네. 저는 정치인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지상 후보에게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갖고 있었던 어떤 보조리의 문제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또 하나 이 불평등의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거 또 하나는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또 혁신 성장을 통해서 R&D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큰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이 입당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굵직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구 성동을의 정치인은 지역 문제의 어떤 하나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지상호 후보가 얼만큼 해왔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중구 성동을의 인물에 맞게 정치를 해야 된다. 그야말로 이제 전국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좀 저는 지상호 후보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두 분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론은 모두 마치고요. 네, 토론 시간이
뭐 넉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2분씩 마무리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미진됐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중구와 성동구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는 중앙정치 필요하고 지역 밀착형 정치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소통 중요하죠. 지상욱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는 다 못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 희생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또 의무를 지키고 또 국민 여러분께 낮게 다가가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하지만 부자를 뺏거나 강한 사람을 꺾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더 부자로,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부자가 가난한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고 그것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일할 때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갑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갑을 관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 제게 찾아옵니다. 감사하다고. 또 정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분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대기업과 맞섰습니다. 물러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록을 찾아보시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 시의원 둘 다 민주당, 구의회 그것도 5분이 민주당. 오로지 중구 성동구에는 지상욱 국회의원 저 환자뿐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박성준은 중구 성동을의 삶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또 귀를 열고 발을 뛰는 삶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중구 금호동 옥수동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중구 성동을의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또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또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도심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역 상공인 지원 강화, 또 서울 메이커스파크 건립, 또 지역 상생 종합 캠퍼스 설립 등 기술 지식 기반 산업 재생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호동과 옥수동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 기능 강화, 또 한강변 주민 공간 조성, 지역 서민 경제 중심지인 금남시장의 따뜻한 변화, 또 교육혁신센터, 진학상담센터, 또 마을문화예술학교 건립 등 흔들림 없는 지역 도약을 지원하고 또 포용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이 서울의 대표적인 명품 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앞서 지상 후보가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성동갑에는 홍익표 의원이 있고요. 지금 하나 비어있는 곳이 바로 중구 성동을입니다. 완성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완성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지역 정치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내 손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 선거일은 4월 15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